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세원입니다. 10개 구단의 감독 성적표부터 미리 보는 FA까지 알차게 준비한 야구의 참견,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정현숙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순위 싸움이 한창인 KBO 리그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안우진 선수의 부상 소식이었죠. 네, 안우진 선수의 부상은 사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 나왔거든요. 2일에 키움이 2군에서 자체 청백전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 팀이 좀 체력 훈련에 가까운 펑고 훈련을 받기로 사전에 얘기가 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안우진 선수가 속한 팀이 지게 되면서 이 훈련을 받게 됐는데 안우진 선수는 좀 투수니까 본인은 빼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안우진 선수가 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어깨 부상을 입게 돼서 수술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확실히 의문점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은 안우진 정도의 선수, 그리고 아직 병역을 끝마치지 않은 선수에게 과연 어떠한 투수 코치, 어떠한 지도자가 이 끝나고 벌칙을 수행하라고 했을까가 사실은 의구심이에요. 안우진 선수급이면 정말 대한민국 KBO에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김광현,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뭐 2군이나 퓨처스에 있을 때 게임을 졌으니까 벌칙을 받아라.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안우진 선수가 160km를 던지는 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저도 선수 시절에 그 이제 흔히들 개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두고 이제 코치가 펑고를 계속 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뛰면서 공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수십 년을 해왔어도 넘어져서 오른손 투수가 오른쪽 어깨를 다친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한 번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깨의 인대는 크게 거는 이제 4개로 보는데 네. 정말 안우진 선수가 수술한 그 인대가 어떤 인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단은 뭐 6개월, 1년 뒤면은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깨 수술을 2번 해본 선수로서 어깨 어느 인대가 파열이 돼서 그 인대의 재건 수술이든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좀 정확하게 팬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김도영 선수 역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네, 7일 롯데전이었었는데 윤동희 선수의 타구를 받다가 김도영 선수가 또 허벅지에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번이 3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선수 본인도 상당히 낙담을 했다 그러고 기아 구단도 조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에 상당히 이 선수의 복귀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시간을 주고 천천히 네. 몸을 끌어올리는 상황을 갖고 또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 선수의 부상을 어떻게 해서 좀 갈 수 있느냐 이런 플랜까지도 지금 가져가는 중이었고 또 미국의 트레드 어슬레틱으로부터 자문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좀 남지 않도록 좀 정신적인 관리까지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아의 주축 선수가 김도영 선수이다 보니까 이번 부상이 또 기아에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희상 위원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저는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투수 출신은 햄스트링 손상이나 파열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야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베테랑 야수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 보면 햄스트링 파열은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고 기자님 말씀대로 좀 멘탈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투수 관련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롯데자이언츠가 데이비슨 선수와 결별을 했죠. 네, 제가 6월에 주영아 코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이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이렇게 하향세로 접어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꾸실 계획 있어요? 그랬더니 절대 그런 네. 계획은 없고 지금 이 선수가 아무래도 선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측면은 있다. 네, 이제 반등하길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기자들을 위한 이제 립 서비스였고 일단은 구단 측면에서는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보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간부화 선수를 데려오면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롯데 구단 측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데이비슨 선수가 LG, 랜더스, 삼성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한편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팀의 1선발과 견주어서 데이비스 선수가 조금 약하기는 해요. 네. 안정감은 있지만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1선발로 정말 대권을 도전하느냐 이런 쪽인데 저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롯데는 5위 싸움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유력하게 5강에 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보아 선수는 확실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박세웅 선수가 기복이 심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1, 2, 3 펀치를 강하게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에 있어서 벨라스케즈 선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 사실은 선발에 있어서 1, 2, 3 펀치가 확실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벨라스케즈 선수의 좀 피칭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데리고 온 이 롯데 벨라스케즈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던진 영상은 아직 이제 보질 못했으니까 네. 이제 MLB 시절에 던졌던 영상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포심의 힘이 너무 좋아요. 오. 예, 그래서 기록도 살펴보면 이닝수보다 탈삼진 개수가 많다. 이런 건 분명히 구위에 대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위에 강점이 있는데 던지는 이 변화구의 개수가 많아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터의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는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이 KBO 리그에 들어와서 이 구종을 어떻게 피치 디자인을 해서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이 벨라스케즈 선수의 포심이에요. 포심이,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벨라스케즈 선수가 메이저리그 던졌던 영상 96마일, 97마일을 던졌다면 KBO 리그를 굳이 KBO 리그까지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KBO 리그 왔는데 컨디션도 정말 좋고 해서 막 154, 155km를 던져준다 하면 롯데는 정말 강력한 또 1선발급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궁금한 투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을 봤을 네. 때 벌써 이제 선수단 상견례를 했는데 상당히 좀 진중하고 진지하다. 내가 던진 뒤에 바로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몇 이닝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팔꿈치 수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볼 사항입니다. 네, 벨라스케즈 선수의 호투가 앞으로 또 롯데 가을 야구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벨라스케즈 선수가 보여줄 투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참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구단 감독 성적표. 어느덧 8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순위 싸움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10개 구단의 감독들의 성적표를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올 시즌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초보 감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보 감독들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NC의 이호준 감독, 그리고 두산의 조성환 감독땡, 키움의 설종진 감독땡이 그 주인공입니다. 감독땡이 2명이나 있네요. 두 감독땡 모두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이제 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두 감독 모두 문제가 뭐냐면 기존 감독의 성적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감독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이 조금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7, 8월 들어서 팀의 안정세, 선발진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갔고 그리고 이런 느낌? 조성환 감독 대행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나온다. 박준수 선수 같이. 이런 선수들과
앞으로의 두산을 또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저는 뭐 조성환 감독 대행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즌 전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호부지 NC 이호준 감독님이 이제 미디어데이에서 그동안 못 봤던 젊은 선수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즌 전 각오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NC가 일단 N팀 투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2군 선수들이 1군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인산 선수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투수 출신이었는데 타석에 이제 나왔고 전향을 한 그런 결과가 됐고, 또 김노권 선수, 이준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군으로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이호준 감독의 성향을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선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되게 네. 빅볼 야구를 할 것 같잖아요. 워낙에 이제 그 강한 타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스몰볼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NC의 도루 성공률이 지금 1위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작전에 실패하면 벌금을 100만 원씩 내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구단을 통해서 여쭤봤더니 돈을 내지는 않고 이제 실패를 할 때마다 코치님들에게 밥을 사신다. 근데 엄청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고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 NC가 지금 아직 팀 성적이 지금 7위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5위를 노려볼 수 있는 게임 차입니다. 5위와 한 게임 반 차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NC가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호준 감독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NC의 선수 풀로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가려면 지금 구원진에서 정말 분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진을 어떻게 시즌 끝까지 유지해 갈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서재영 코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NC가 시즌 초에 이제 창원에서의 사고 때문에 네.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냈다는 거는 신임 감독으로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만료를 앞둔 감독들입니다. LG의 염경엽 감독, 삼성 박진만 감독, SSG 이승용 감독, 이 세 명의 감독이 올 시즌이 끝난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우선 이 허삼영 감독이 물러난 뒤에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고 있다가 정식 감독이 된 이 삼성의 박진만 감독, 지난 시즌 이 한국 시리즈에도 진출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죠. 사실 지난해 삼성이 한국 시리즈 갈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본인이 이제 수비를 워낙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 DNA를 팀에 고스란히 이식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실책 1위, 뭐 리그 최소 실점, 그리고 수비 효율 1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삼성이 치고 나갔고, 올해는 이제 불펜에 부상이 좀 너무 많았어요. 백정현 선수, 뭐 이호성 선수 부상을 당했고, 또 난조를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박진만 감독이 구상하는 그런 투수 운용이 좀 안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과연 정말 선수들이 못해서 지금 이 정도 성적인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WAR 지표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투수 부분에서는 합산 4위, 뭐 타격 부분에서는 합산 2위입니다. 그리고 팀 홈런도 디아즈 선수를 앞세워서 1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세부적인 교체 타이밍이나 아니면 작전의 미스, 뭐 라인업 이런 부분의 밸런스가 조금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만 감독의 시즌 전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이 왜 강팀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각오와는 다르게 조금 처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선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빠지고 하면서 많이 불펜 쪽에 소모가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선발에서의 좀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상들이 좀 전체적으로 팀이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2년 계약의 또 마지막 해를 맞은 SSG 이승용 감독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첫 해를 6위로 마치면서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는데 올 시즌은 사실 가을 야구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네, SSG가 7월 말까지만 해도 7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SSG의 최대 강점은 막강 불펜이잖아요. 그래서 노경훈 선수, 뭐 김민 선수, 이로운 선수, 조병현 선수, 뭐 이런 필승조는 저는 10개 구단 가운데 당연히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승용 감독의 고민이 저는 고명준 선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1할 3푼 3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2군으로 말소됐거든요.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느냐가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용 감독도 시즌 전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시즌 뼈저리게 많은 거를 느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올 시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뭐 선수 구성원에 있어서는 뭐 지난 시즌에 정말 얼굴을 비췄던 젊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주축 멤버로 들어온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올 시즌에 랜더스의 경기를 보면 야수들의 타격 능력은 사실은 네, 머리를 긁게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수들의 운영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랜더스가 4위 안에 들어가 준다면 위에 있는 상위 팀들이 가장 어려울게 생각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에이스 김광현이 있고요. 그리고 앤더슨과 화이트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정말 막강 원펀치에 가능한 그런 구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불펜의 필승조가 4명, 5명이 따다닥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이트한 경기, 정말 큰 경기에서는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막강한 전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승용 감독이 전체적인 투수에 대한 팜이나 투수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정말 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정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 올해가 계약 3년 차로 마지막 해인데요. 부임한 지 이 첫 해 만에 또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죠. 그렇죠. 2023년에 이제 통합 우승을 29년 만에 달성을 네. 한 이후에 염경엽 감독도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잘 나갈 때도 선수들의 좀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이게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금 이런 승률이 가능할 그러니까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는 이 염경엽 감독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것이 LG의 수비력. 지금 뭐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치도 있지만 이 센터 라인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오지환, 신민재 그리고 우익수의 문성주 선수, 삼루수의 구본혁 선수. 뭐 끝내기 수비라는 거를 네. 저는 그때 처음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수는 결국에는 토라스트 선수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 선수가 네. 이제 12일에 KT전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염경엽 감독의 마지막 카드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염경엽 감독은 이제 시즌 초에 성적이랑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LG의 오랜 숙제였던 2루 자리에 신민재 선수를 발굴하기도 했고 또 올 시즌 신인급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매의 눈 같아요. 매의 눈. 네. 뭐 이루수 서건창 선수도 사실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민재 선수 수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민재 선수는 대주자 요원으로만 봤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KBO 리그 내야수 중에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신민재 선수라고 네. 좀 확실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타석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끈질긴 모습.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관찰하고 이 선수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매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염경엽 감독이 뭔가 이렇게 LG 와서는 왼손 투수에 대한 이제 복을 좀 받는 것 같긴 네. 해요. 지난 시즌에는 손주영 선수, 올 시즌에 송승기 선수가 정말 잘 던져주고 있는데 한국 KBO 리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완 투수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자완 투수 2명이 올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는 염경엽 감독이 좀 또 복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새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시리즈의 직행이냐 아니냐 뭐 이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이승용 감독은 가을 야구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박진만 감독이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지금 제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상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좀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염경엽 감독님은 뭐 재계약을 한다라고 기정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박진만 감독은 삼성 입장에서 놓치면 생각보다 리스크가 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건 절대 뭐 친분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박진만 감독의 선수단 장악력과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느낌을 봤을 때
그리고 이승용 감독은 사실은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키운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나냐면 성적이랑 상관없이 바뀔 수도 있고 성적이랑 상관없이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떤 들어요. 말씀이세요? 예, 그 전 감독인 김원영 감독도 성적이랑 크게 무관하게 교체가 됐거든요. 그럼 과연 이승용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간다고 했을 때 무조건 재계약을 하겠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랜더스의 시스템이나 팀 분위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랜더스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두 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이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감독을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다음 참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긴 재계약 감독, 기아 이범호 감독과 KT 이강철 감독입니다. 이 두 감독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재계약에 성공했죠. 네, 이범호 감독은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뒤에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3년간 총액 26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고 이강철 감독은 2019 시즌에 처음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무려 3번의 계약을 이제 진행하게 돼서 KT 강철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KBO의 장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T 이강철 감독 올 시즌 이제 현재 5위에 머물고 있는데 부임한 뒤로 딱 한 번 빼고는 정말 전부 다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을 시켰어요. 이강철 감독의 가을 매직, 이 강철 매직은 올 시즌에도 통하게 될까요? 뭐 선수들이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강철 감독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KT의 성적이 시즌 초였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 때문에 내가 우승을 해보고 포스트시즌을 진출했는데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어?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이 딱 그때니까 이제 선수들이 보여줘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또 이강철 감독이 투수 조련으로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투수 혹사 논란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투수 출신 윤희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첫 번째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투수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다만 뭐 박영현 선수 같이 이 KT가 올 시즌에 이제 불펜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럼 팀 사정상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보다 좀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지키면서 아마 연투나 3연투나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크게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투수들은 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강철 감독이 부임해서 계속해서 필승조 운영이나 투수진 운영을 했을 때 크게 큰 탈이 나서 막 길게 빠진 선수들 아니면 선수 생명이 끝난 선수들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찰력이나 지도력에 대해서는 이강철 감독을 좀 믿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제가 이제 이강철 감독의 그런 용병술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강백호 선수가 지금 주 포지션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네. 부분이 제일 이 어린 선수의 몸값을 좀 떨어뜨리고 이 선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백호 선수가 안현민 선수 뒤에서 요즘 AK 쌍포라고 하더라고요. 이 AK 쌍포를 구축하면서 KT가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두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강백호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 선수의 자리를 빨리 좀 안착을 시켜줘야 경기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KT의 가을 매직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 또 재계약에 성공하고 2연패를 다짐을 했지만 이번 시즌 조금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부상이 많냐. 맨날 이범호 감독 만날 때마다 이제 하소연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군에서 김호령 선수라든지 오선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끌어올리면서 그 공백을 잘 메꿨고 지금 이범호 감독의 대타 성공률이 10개 구단 가운데 1위입니다. 뭐 거의 2할 9푼에 네. 가까운데 2할 5푼만 넘어도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고민이 위즈덤 선수.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전반기에 OPS가 0.948에 이제 가까웠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거의 반으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아 구단도
상당히 이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기아가 유력한 1강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시즌에 훈련량이 부족해서 이런 성적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랄까요. 비시즌의 훈련량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는 지적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기아의 멤버가 기존 멤버가 강했기 때문에 어린 선수 아니면 젊은 선수 1.5군급 선수들이 과연 내가 열심히 해서 동등하게 이 선수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팀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던 이 두 감독들인 만큼 재계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시즌에는 또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감독에 대한 참견만 남았습니다. 올 시즌 가장 핫한 두 팀이죠. 한화와 롯데인데요. 두 감독 모두 미디어데이에서 팬들과 함께 가을 야구에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가을 야구 갈 수 있겠죠? 지금 LG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남은 건 하나와 롯데다. 이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롯데도 기아 못지않게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성빈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장두성 선수를 썼던 부분, 최근에는 이제 전준우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노진혁 선수를 불러 올리면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또 팀 성적에 좌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야수를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팀 분위기를 바꿨는데 올 시즌은 투수진도 좀 발전이 있었죠. 이 올 시즌에 홍민기와 윤성빈 선수가 이제 시즌 후반 들어오면서 잘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코칭 스태프 구성에서 김태형 감독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진 코치를 두산에서 데려온 것도 2군 선수, 그러니까 퓨처스 선수들이 1군에서 많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윤성빈 선수 이야기를 하면 정말 롯데가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정말 오랜 시간 윤성빈 선수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못 끄집어냈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은 선발을 한번 딱 쓰고 나서 이 윤성빈 선수를 살리려면 안 되겠다. 불펜이다. 그걸 단칼에 바꿔놓고 바로 퓨처스에서 불펜 등판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윤성빈 선수의 등판을 보면 처음에는 윤성빈 선수가 정말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큰 점수 차에 상대 타선도 약한 타선에 딱 맞춰주고 그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1점차 타이트한 상황에 상대 클린업에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여우 같은 행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이 선수들을 뭔가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명장답게 김태형 감독이 지략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BO의 대표적인 명장인 김경문 감독 역시 지난 시즌부터 한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난주에 KT와 LG와의 경기를 했는데 2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조금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름이라는 것도 겹쳤고, 그리고 타선이 좀 약하면서 그것들을 불펜이 2점 차, 뭐 1점 차, 3점 차, 근소한 차이를 계속해서 막아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제가 김경문 감독에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대주자를 너무나 빨리 사용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4회 대주자를 쓴 게 4명, 5회 15명, 6회 14명이 됩니다. 이거를 합산을 하면은 거의 전체의 한 30% 정도가 되는데, 앞에서 최은성 선수나 아니면 잘 맞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뺐을 경우에는 뒤에서 점수를 올려줄 선수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하나가 타선에서도 힘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운드도 이제 탄탄한 마운드를 자랑했던 한화인데 투수 엔트리 운용에 가비지 이닝을 책임질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김종수 선수 수술 이력이 있는데 72구를 투구를 했고 정우주 선수도 3연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요
한 카트만 보고 얘기해서는 좀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타이트한 순위 경쟁에서 김서현 선수가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고 만약에 박상원과 한승혁이 흔들린다 아니면 체력 소모로 좋은 구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하나는 필승조 3명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상황은 한승혁과 박상원을 잘 아껴서 잘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피해라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을 정우주 선수가 3연투를 가져갔고 그리고 김종수 선수가 좀 많은 이닝, 많은 투구수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룹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경문 감독이 또 누구나 인정하는 명장이지만 아직 그 우승 경험이 없다는 걸 걱정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경문 감독이 우승 경험 때문에 좀 조급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팬들도 많은데 저는 좀 시즌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나가 1, 2위를 다투면서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리라고는 시즌 초에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좀 침체기에 들어와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가 또 제 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2026 FA 미리 보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2026 FA.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들에 대한 참견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FA 자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 첫 FA를 앞둔 선수들에 대한 참견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팀에 필요한 현재 부족한 포지션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좀 있다면 세 분 좀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뭐 지금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박찬호 선수가 가장 뜨거운 FA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그 경쟁이 벌어질 확률도 높고요. 뭐 유격수가 필요한 팀, 일단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롯데 자이언츠. 좀 더 넓혀보면은 뭐 KT 위즈, 두산 베어스 다 지금 확실한 유격수가 없어요. 지금 기아는 있죠, 박찬호 선수가. 근데 이제 FA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박찬호 선수가 가장 인기가 많고 계약 규모도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용태도 생각 비슷하신가요? 박찬호 선수가 올해 좀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는 아마 뭐 제 생각도 그냥 윤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비슷한 생각.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자면 기아 타이거즈가 과연 박찬호 선수를 놓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지금 저희가 최근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기록을 모아서 3할이 안 되는 거지만 2023년과 2024년은 또 2년 연속 3할을 했잖아요. 이 3할을 치는 유격수가 사실은 리그에서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타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공격 지표가 거의 이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다 비슷해졌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정말 공식적으로 2년 연속 이제 수비상을 만들었는데 2년 연속 수비상을 받은 유격수가 누구야? 했을 때 박찬호 선수잖아요. 그러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주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도루를 뭐 50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이미지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공수주에 걸쳐서 사실은 빠지지 않는 리그에서 지금 가장 뭐 좋은 유격수라고 평가를 해도 나쁘지 않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몇 가지 호재도 박찬호 선수한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늘 지금 이 기아 타이거즈 유격수 자리를 놓고 나온 논란이 언젠가 또 김도영이 유격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그걸 해볼 기회가 완전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FA가 되기 전에 한시적이라도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썼으면은 그래 박찬호가 만약에 FA로 떠나더라도 우리는 대안이 있어 이렇게 기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김도영 선수의 부상으로 이건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지난해의 FA였던 심우준 선수를 또 좀 기준을 좀 삼아야겠죠. 그것도 대형 호재죠.
이건 뭐 진짜 로또 맞은 겁니다. 네, 좀 네. 과하게 얘기 말씀드리면요. 심우준 선수의 4년 50억 원 계약은요. 박찬호 선수 입장에서 기준점이네요. 4년 50억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시장 가는 겁니다.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예. 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제가 봤을 때 시작점은요 50억이 아니라 그럼요. 이 타격 지표 같은 거 다 보면요 60억부터 시작이 아닐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 경쟁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고마울 겁니다. 박찬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심우준 선수의 50억 계약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정말 만세를 불렀을 것 같고 사실은 작년 이제 FA 시장에서 이 심우준의 4년 50억 원 계약이 터지니까 각 팀의 단장들이 굉장히 가볍게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근에는 또 이제 돈을 많이 안 네, 쓰는 아무래도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심우준 선수가 50억을 받으니 내가 갖고 싶었던 선수의 이 금액 책정이 더 용이해진 거죠. 저기서 심우준 선수한테 50억 준대요. 예를 들어서 LG가 장혁 선수한테 52억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심우준이 50억 계약을 했다. 그럼 우리도 장혁식한테 50억 이상 줄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FAC는 좀 오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선수가 이 정도의 계약을 하면은 반사이익을 받는 선수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박찬호 선수한테 오지 않을까. 또 이제 사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투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또 이제 상대를 하느냐 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크잖아요.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수비는 박용택 위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정말 베스트 넘버 원이에요. KBO에서는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박찬호 선수가 6년 연속 100안타를 치고 있어요. 올해 하면 7년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상으로 긴 시간을 빠져본 맞아요. 적이 없어요. 그럼 수비 좋은 발 빠른 유격수가 부상도 안 당하는데 매년 100안타 이상을 쳐줘. 근데 최근 2년은 3할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4년 70억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선수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정말 저희는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 네, 맞아요. 제가 세 분께 백지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께 백지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박찬호 선수를 여러분이 잡는다면 FA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실 건지.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제가 판매자면은 저는 80억 이상 받아내고 싶어요. 무조건 80억 이상. 네. 제가 구매자면은 한 60억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 70억을 놓고 좀 옵션이 많이 걸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포지션이 유격수니까 1년에 6억씩 4년. 그래서 네? 포지션이 유격수니까 6억씩은 뭐예요? 그냥 포지션이 그냥, 6번이라고요? 네, 6번이니까 매년 6억씩 24억을 해놓고 보장액 70억. 그래서 24억. 그래서 총액은 94억에. 와.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투수라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좋은 야수들보다 수비력이 좋은 야수들이 자꾸 눈에 가요. 그리고 허슬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들은 더 눈이 가거든요.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이제 KBO에서 흐름 자체가 뭐 홈런 타자, 에버러지 히터, 클런치 능력이 좋은 타자보다는 수비에서 확실히 효과를 발휘해주고 뛰고 막 좀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좀 더 많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확실한 건 저는 하나 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윤희상 의원은 절대 단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윤석 기자님. 너무 높은데요. 저는 94억이 나왔어요. 네, 저는 네, 예. 75억이 맥스라고 봤어요. 4년 75억. 75억. 그리고 나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상하는 게 얼마나 현실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예상치로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한박 웃음을 지을 선수가 있습니다. 박성환 선수. 그렇죠. 예, 얼마나 기분 좋겠어. 심우준. 이게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우준, 맞아요. 박찬호, 네. 박성환. 예, 만약에 이게 박찬호 선수가 저희가 얘기한 선에서 계약이 성사된다. 그럼 박성환 선수가 그 계약 뉴스 보고 나서 예,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또 박성환 선수 2년 남았나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박찬호 선수의 계약이 또 기준점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제 강백호 선수의 FA 이 계약입니다. 사실 강백호 선수의 어떤 FA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은 몇 년 전과 또 이제 해마다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그래도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백호 선수가. 그러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포수 마스크도 쓰고 저는 시즌 중에 갑자기 포수 마스크 쓰고 선발 출연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프로야구에서 네.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면서 또 스프링 캠프에선 포수조에 들어갔어요. 당시 이제 오키나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결의에 차 있더라고요. 네. 예비 FA의 자세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저는 정말 올해 강백호 선수가 또 한 번의 커리어의 시즌을 찍고 포수로서 정말 뭐 예상됐던 그런 100억 플러스 알파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완전히 예상과 반대 시즌이 되고 말았죠. 강백호 선수의 FA 계약은요. 보장액과 그 전체 계약 규모가 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또 어떤 팀이 또 어떤 단장이 이걸 또 뭐 좀 구매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까 뭐 이럴 것 같고 저는 뭐 저희가 들리는 어떤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KT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타격의 장점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지만 이제 외야도 봤었고 또 일루수로 뛰기도 했었고 또 올 시즌 포수 마스크를 또 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투수로 등판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야, 이 지금 결국은 이제 확실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FA 시장에서 좀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과연 강백호 선수가 타격에서 최근 4년 동안의 매력이 있는 선수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4년 동안에 3할을 친 적은 없어요. 그리고 OPS는 0.7대란 말이에요. 그럼 포지션이 없는 타자가 이 정도의 성적을 내준다? 그럼 과연 타자로서도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1, 2년 못했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4년 동안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에 반등을 제대로 못한다면 다시 반등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큰 도박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포지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4년 동안의 강백호 선수의 타격 지표가 오히려 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팬이든 어느 누구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야구쟁이들, 야구인들끼리, 네. 특히 이제 그 타자 어떤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강백호 선수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야구를 잘할 수 있게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준다면 저는 타율 3할 우습게 칠 수 있다고 보고요. OPS 0.9 저는 우습게 칠다고 볼 수 있다. 우습게 칠 수 있는 타자라고 봐요. 아직까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때까지 못 본 강백호를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이제 하이 리턴이라는 부분이고 결국엔 하이 리스크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포지션의 문제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어디 가서도 누구와 적응을 막 잘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데 강백호의 어떤 잠재력 저는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고 봐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강백호 선수가 FA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계약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예전에 안치홍 선수가 롯데랑 2+2년 계약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막 그 옵션이 들어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2년을 하고 나서 뭐 상호 합의하에 FA로 나갈 수도 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는 강백호 선수의 FA 계약은 좀 비슷한 구조,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 얘기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는 금액에 있어서보다는 어떤 그 보장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박용택 의원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정말 강백호 선수는 예상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결국에는 살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가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느낌? 예. 그런 어떤 카드가 아니라는 느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어떤 강백호 선수의 가격일 것 같고, 뭐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뭐 한 절반 이상이 옵션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계약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강백호 선수의 어떤 뭐 제가 만약에 구매자라면 어떤 뭐 셀러리 캡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강백호 선수를 사고 싶다? 그럼 저는 한 7, 80억도 줄 것 같아요. 와. 네, 하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진짜 보장액이 막 20억 하는 겁니다. 옵션이 많을 거다. 네. 왜냐하면 강백호 선수는 또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제가 봐온 어떤 강백호 선수라면. 네. 와, 네. 윤희상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간단하게 4년 40억. 40억. 네. 아. 저는 그러니까 4년 40억은 보장액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4년 40억 정도의 어느 정도 값어치지 않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게 KT랑 계약을 한다면 이 보상액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강백호 선수의 올해 연봉이 7억입니다. 예. 그래서 보상액도 줘야 돼요. 크죠. 네. 꽤 커요. 그래서 이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전체 계약 규모는 50억이지만 보장액은 한 20억대 정도로 거의 반반 보장과 인센티브가 반반 정도 되는 그런 계약을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강백호라면 저는 재수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솔직히 그게 답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단장이 강백호랑 이렇게 계약을 해요. 강백호가 잘하면 괜찮은데 못 해버리면은 이 화살이 그 단장한테 다 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단장 목 내놓고 강백호 선수는 잡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뭐 다음 FA 노시환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시환 선수 나오고 아마도 뭐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구재혁 선수도 나오고 홍창기 선수도 나오고 엄청납니다. 막 원태인 선수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포텐을 터뜨린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FA는 그런 선수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만 어느 팀에서 이 선수를 사면 계속해서 이동이 연쇄 이동이 결국에는 FA가 별로 인기가 없는 시즌은 결국에 별 선수가 없을 때예요. 이동이 없을 때. 네, 결국엔 그러면 구단에서 준비하지 않거든요. 올 시즌은 패스. 근데 내년 시즌은 사실 정말 이때까지 어떤 FA보다 더 뜨거울 FA 시장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강백호 선수 그냥 한 번 더, 한 시즌 더 한 번 나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27년도부터 셀러리캡 상한선이 올라갈 겁니다. 하한선도 생길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요. 네. 그러면 돈을 푸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이도 아직 젊잖아요. 강백호 선수 충분히 그 옵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년 FA. 예. 이번에는 좀 N번째 FA를 앞둔 선수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양현종, 최영우, 강민호, 박병호, 김현수, 박혜민, 장성호, 황재균, 정훈, 손아섭, 이재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N번째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뭐 쉽지 않지만 저희들 상상입니다. 만약 이적을 한다면 이적이 예상되는 베테랑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용택 의원은 만약 이 중에서 팀을 옮긴다면 어떤 선수가 이적을 하고 어떤 이유로 또 어느 정도 계약 규모면 좀 가능할지. 저는 박혜민 선수가 왠지 또 꽤나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올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우선 박혜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는 결국엔 수비, 그렇죠. 주력인데 네. 루상에서의 움직임인데 그 두 개를 지금 아주 뭐 그냥 전성기 때랑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 타격 지표도 그 어떤 세부 지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중에 가장 좋아요. 지금.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박혜민 선수가 좀 필요한 구단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좀 콕 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하나이글스가 또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희상 의원은 또 기대가 되네요. 또. 네. 저는 강민호 선수. 와. 네, 강민호 선수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삼성 입장에서 어느 순간 아차 방심하는 순간 푸른피의 강민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민호 선수가 4번째 FA라고 했는데 그 4번째를 지운다면 강민호 선수도 한 30억 정도의 계약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롯데 돌아가나요? 이야. 이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영화 같은 일이긴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연어인가요? 윤수혁 기자님은 좀 어떤 선수? 저는 뭐 아까 박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N번째 FA 중에서 가장
그 영입 경쟁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선수는 저도 박혜민 선수로 봐요. 박혜민 선수. 그리고 이 영입 경쟁은 올 시즌이 어떻게 끝나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지금 뭐 하나와 LG가 치열하게 1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팀이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결국에는 지금 두 팀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박혜민 선수를 두고 LG와 하나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경쟁이 붙으면은 몸값은 뛰니까 그런 걸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근데 LG가 하나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박혜민 선수 EFA를 두고 전 50억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란 게 있잖아요. 저는 박혜민 선수가 하나 새로운 구장에서 최은성 선수 홈런 훔친 거 있죠. 스파이더맨 캐치.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회장님 머릿속에 한 20억 더 갔나요? 그렇죠. 그게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 구장에서 처음 나온 홈런 타구 훔쳐낸 수비를 박혜민 선수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 박혜민 선수가 앞으로 FA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상적인 한 장면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네. 이거의 문제인데 박혜민 선수는 사실 좀 유니크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에 대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영, 김범수, 김태훈, 이영하 또 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약 중인 선수들인데 이 안에서도 이제 좀 영입 가능성이 있을 만한 선수 누구라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팀에서 그래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 꽤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영하 선수 사실 뭐 나이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커리어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단장이라면 어떤 구단이라면 저는 이영하 선수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상 의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똑같습니다. 이영하 선수한테 매력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엄청 빠른 속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상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선발 전환을 해서 고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영하 선수는 오히려 좀 저점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윤희상 의원 얼마? 또 얼마예요? 얼마예요? 사실 저 이제 두 분은 별로 안 궁금해졌어요. 자, 저는 일단은 한 2, 30억 사이로 봤어요. 보장 금액을. 보장 금액을 2, 30억을 봤는데 이제 보는 팀의 기호에 따라 옵션은 좀 액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영하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보장 금액 30억에 한 옵션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한 4, 50억 충분히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정말 이영하 선수의 그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라는 걸 안다면 저는 그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제비뽑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10개 구단의 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팀의 단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올해 나올 FA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들을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서 영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윤희상 의원께 잘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 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 제가? 네. 와. 롯데입니다. 네, 롯데. 좀 분명하니까 앞서 해줬던 말씀들을 들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데요. 네. 자, 박찬호 94억 가겠습니다. 저는 롯데의 왕조를 세우겠습니다. 진짜. 유격수의 박찬호 선수를 앞서 얘기했던 총 금액 옵션 포함 94억. 94억. 자, 박용택 의원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늘따라 노란색이. 네. 노란색이. KT 위즈. KT 위즈. 자, KT 위즈의 단장입니다. 저희 팀은 그냥 장성우 선수랑 강백호 선수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내부 FA 단속을 하시죠. 네. 사실 강백호 선수 뺏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장성우 선수 없으면 사실
내년부터 우리 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를 저는 이제 이런 협상 전략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우선 장성호 선수는 잘 이렇게 구슬려서 적당한 가격에 강백호 그다음에 선수를- 강백호 선수는 제가 매일 제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FA 내년에 하기로. FA 내년에 설득을 하기로. 네. 매일 만나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백호야, 지금도 이게 너의 모습 아니다. 1년만 우리 딱 해서 정말 너의 모습, 너의 어떤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떠나더라도 이제 그렇게 가자. 그 얘기를 할 거. 그게 성공하면 돈이 좀 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못 잡죠. 1년 지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 님 저도 노란색. 노란색으로. 네. 하나. 가장 총알이 어찌 보면은 많은 팀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와. 네. 하나 이글스. 저는 하나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박혜민의 강백호. 네. 그래서 한번 진짜 최강팀의 모습을, 왜냐면 하나가 지금 굉장히 젊은 투수진이 좋아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더불어서 아직 포텐셜을 더 터뜨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뭔가 이 젊은 선수들과 젊은 투수들과 강백호 선수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 젊은 선수들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박혜민의 존재. 예, 그래서 올해도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 두 선수를 더하면은 정말 꾸준히 정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가려고 가잖아요. 포스트시즌 올라가잖아요. 신구장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은 모그룹에서 얼마나 좀 좋게 보겠어요. 야, 계속 가자. 방아쇠 당기자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백호야, 수고했다. 그동안 즐거웠다. 야,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단이 또 이렇게 또 재미있게 나와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약간 이제 또 열이 나잖아요. 저희 그냥 바로 박찬호 참전할래요. 차도로. 네. 와. 네, 백호 뺏기면 찬호 참전해야죠. 와. 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어려운 주제에 소신 있게 참여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면서 오늘의 순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에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 지난주 5경기에 출전해 무려 타율 5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LG전에서 말로 홈런, 금요일 키움전에선 연타석 홈런을 포함한 홈런 4개를 쏘아 올렸는데요. 젊은 팀으로 바뀌고 있는 두산에서 여전히 중심 타자는 양의지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지난주 맹타를 휘두르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화전에서 역대 4번째로 2,500안타 고지를 밟고 지난 토요일 한화전에서 역대 5번째로 3,800루타를 기록하면서 LG 트윈스의 1위를 이끌었습니다. KT 위즈 강백호 선수 지난주 화요일 한화전에서 대전의 몬스터월을 직격하는 결승타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9회 역전 투런, 주말 삼성전에서 원태인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며 천재 타자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윤희상 위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바로 KT의 강백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